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주 듣는 질문. 아니, 너처럼 괜찮은 애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니?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? 반복이 되면 아, 진짜 내가 뭐 문제가 있나? 결혼을 내가 안 하는 건가? 못 하는 건가? 안녕하세요. 마음을 밝히는 언니,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. 오늘은 싱글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.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주 듣는 질문. 아니, 너처럼 괜찮은 애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니?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? 이게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겠지만 반복이 되면 아, 진짜 내가 뭐 문제가 있나? 결혼을 내가 안 하는 건가? 못 하는 건가?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죠. 사실 이런 고민들 다들 있으실 텐데 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. 우리 함께 사연 읽어보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사연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저는 39살 미혼 여성입니다. 전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30대 후반까지 싱글이에요. 2년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그 후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개팅이 많았는데 요즘엔 기회가 거의 없네요.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을 잘 하고 있지만 내가 일 외에는 잘하고 있는 게 있나 싶기도 해요. 올해 들어서는 정말 경각심이 들더라고요. 곧 40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또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또 몇몇은 이혼해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. 제가 30대 후반에 혼자 지내니 이제 친구들마저 저를 미스테리로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아서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의아해하는 거죠. 만나던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사실 딱히 결혼할 마음이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. 생각해보면 그동안 연애가 남자 쪽에서 늘 먼저 좋아해서 만났고 솔직히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결혼했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할 사람은 느낌이 온다 하던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적이 없었어요. 첫눈에 이 사람이다 하고 반했던 적도 없지만 또 사귀는 중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하는 느낌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. 요즘에 유튜브에서 결혼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찾아보는데 저를 많이 대입해봐요. 제가 결혼을 할 만큼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거나 혹시 결혼에 환상이 있다거나 또 인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지 싶어요. 특히 가족 모임 다녀오면 일주일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. 다들 하는 결혼, 저는 왜 못하는 건지 궁금해요. 네, 사연을 보니 결혼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으신 것 같아요. 어쩌다 보니 30 후반에 싱글이라 하셨는데요. 사연자분께서는 나는 왜 싱글인가?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 내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지, 그리고 결국 결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해요. 당신이 미혼인 이유에 대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한 설문이 있거든요. 같이 볼까요? 표를 보시면 1위는 내가 원하는 결혼 상대자를 만나지 못해서이고요. 그 다음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어요. 또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 현재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아직은 결혼을 할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.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? 제 생각엔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에 가깝고요.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서. 한마디로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좀 원인인 것 같아요. 사연자분의 연애 스토리를 들어보면 남자 쪽에서 늘 먼저 좋아해서 만나셨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귄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. 이 사연 메일에서 보면 좋아하는 느낌을 잘 모르겠다.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지보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좀 통제적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컸을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할 때도 많고 또 자신의 감정은 억누르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좀 맞춰주는 삶을 살았을 경우도 있거든요.
그리고 굳이 억압적인 환경이 아니었더라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이 사연자분은 성격이 좋아서 남들한테 잘 맞춰주고 인간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. 그런데 그런 성향이 인간관계, 그러니까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나와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이 상대방의 감정은 잘 알지만 막상 내 감정은 모르겠는 거죠. 상대방에 대한 내 감정을 모르니까 결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도 모르고, 결혼하면 어떻게 살게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,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? 저는 이 사연자분이 본인의 감정을 잘 모르는 게 결혼을 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선택하지는 못하는 그 원인인 것 같아요. 비혼주의나 독신주의도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데 결혼이랑은 안 맞을 것 같다. 나는 결혼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것 같다. 결혼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. 두렵다. 답답하다. 이것도 다 내 감정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 감정이 바뀌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비혼주의자였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아이가 생기고 애착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. 내 감정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사연자분은 자기 감정을 좀 잘 살펴보고 이 감정이 뭔지, 나에겐 어떤 정도의 감정인 건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본 경험이 적으신 것 같아요. 결혼을 결정하려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, 또 이 정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겠다든지, 아니면 이 사람의 조건은 좀 이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이 정도니까 이게 열렬한 사랑은 아니어도 우리 둘이 잘 맞춰가면서 살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의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사연자분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바로 여기 같아요. 생각보다 나의 가치관이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난 가족이 제일 중요해.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. 애는 꼭 있어야지. 그래야 그게 효도지. 아니면 난 절대 희생 안 할 거야. 난 자아 실현이 제일 중요해. 이런 것들이 전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말 전부 다 내 걸까요? 이게 부모님의 것, 또 사회에서 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읽었던 인상 깊은 책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진짜 나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 안에 있거든요. 그게 진짜 내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내 감정을 모르는 건 나를 모르는 거예요. 나를 모르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건 도박이겠죠? 이 사연자분이 남들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내 마음과 감정도 모르면서 휩쓸려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건 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임신과 출산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결혼 정년기는 분명히 있죠. 그렇지만 이 결혼은 임신과 출산을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결혼 정년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말 있죠? 결혼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. 물론 이 상대도 같은 마음이어야겠지만요.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하는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. 왜 결혼하지 못했느냐 이전에 내 감정이 뭔지를 많이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내 감정을 바라보려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다 어느 날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아 하고 귓가에서 웨딩벨이 울릴 날이 올지도 모르죠. 오늘은 사연자분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이 결혼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으셔서 다양한 얘기들을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. 감사합니다.